안녕하십니까 더비용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5번째 과목인 학습이론에 대해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307페이지 제5과목 학습이론이고요. 학습이론은 오늘 첫 차시가 되겠고 1차시가 되고 전체 차시로는 29차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 307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307페이지 첫 번째 문제는 학습의 정의에 대한 스키너의 입장에서 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정의에 대한 스키너의 기본 입장과 일치하는 것, 여러분 자체로 아시겠지만 스키너라고 하는 분은 뭐죠? 행동주의의 대가죠. 특히 조작적 조건하에 대가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선행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함으로써 학습 그 자체가 사실은 행동이 변화된 그 자체로 보면 학습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은 행동의 변화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의 주장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학습의 원리 중 개별화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개별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담 이론에서도 나와 있지만, 개별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성과 학습자의 독특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맞춰서 해준 내용이 3번입니다. 학습자의 어떤 개인의 차이를 다양하게 고려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개별화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상담의 이론이기도 하고 상담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 학습자에 대한 학습의 원리로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외에 통합의 원리라든가 또는 목적의 원리, 이런 것들이 해설에 나와 있는데, 그 해설 제5번에 보게 되면 합자연의 원칙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합자연의 원칙, 이거는 이제 교육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 합자연의 원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장작 루소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라는 분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 그대로 그런 겁니다. 자연이라 어떤 그 합자연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에 합치하도록 교육을 진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담자의 제대로 된 학습을 위해서는 내담자에게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구속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 자연이라는 자자가 뭐죠? 스스로 자자에 그죠?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도록 그대로 있게끔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막 지식을 주입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의 합자연의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습관화에 관한 부분인데요. 습관화를 학습으로 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것은, 자, 습관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예요? 뭔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육화되어 있는 거죠. 그야말로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죠. 육화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습관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한자어로 얘기하자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체화 또는 육화되었다, 이런 뜻이죠. 점체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바로 5번에 그런 얘기를 잘 해놓은 거예요. 특정 자극에 반복된 제시는 그 자극에 반응하는 감각이나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계에서 모종의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말 그대로 습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학습으로 본다. 그것이 이제 습관화를 학습으로 보는 입장에서 5번과 같이 설명이 가능하겠지요. 4번 문제입니다. 학습 연구에서 인간 대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꼭 동물이 꼭 학습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학적인 분야에서도 그렇고 동물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동물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그 박스 안에 있는 보기 4가지 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바로 동물들을 여러 가지 실험 도구로 많이 사용합니다. 첫째, 동물은 선행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응 세트라든가 정서적으로 반응을 함으로 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나 동물은 그런 것이 좀 적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동물은 체계 자체가 인간보다 훨씬 더 좀 단순하기 때문에 요소별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할 때 그 분석이나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그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 조건의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또 인간을 어떤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아마 굉장히 그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분인가 모르겠어요. 동물을 그럼 그렇게 하면 학대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대상하는 것보다는 동물의 대상을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좀 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각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와 학습 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1번 플라톤은 정신도야스를 얘기했습니다. 정신도야. 우리가 도야라는 말은 뭐죠? 도야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뭐 갈고 닦는다, 뭐 한자말로 또 어려운 말로 탁마라고 하기도 하는 탁마, 그죠? 갈고 닦는다. 도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격 도야 뭐 이런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도야하는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플라톤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맞는 얘기고요. 그럼 각각 2, 3, 4, 5는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 틀린 얘기를 한번 정리하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능주의 심리학이다. 기능주의 심리학 하면 우리는 금방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제임스라는 분이 떠오르고요. 그 제임스 이론이고, 또 3번의 왓슨은 행동주의 이론가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이론가는 구성주의 심리학이다, 연결하는 거 좀 이상해요. 구성주의 심리학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분트로부터 시작된 구성주의 이론가들이 있으면서 특히 그 티체너, 제가 헷갈리네요. 티체너의 어떤 그 내성법을 이용한 구성주의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왓슨은 조금 안 맞고요. 그다음 4번의 제임스는 나오네요. 기능주의 심리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프카는 행동주의가 아니고 행태주의, 그죠? 게슈탈트주의에 입각한 학습 이론가인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5번은 1번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라톤 감각 세계를 중시한다. 자, 플라톤 하면 우리가 항상 떠오르는 말이 뭐죠? 이데아죠, 이데아. 그죠? 초현실적 이데아입니다. 동굴 속 있고, 동굴 속에 비친 그림자는 허상이고, 그죠? 그 바깥에 있는 것이 뭐 어떤 진실의 세계다. 그렇게 해서 어떤 고도의 정신 세계를 중시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겠고요. 상당히 이성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이 나중에 이제 중세로 넘어와서는 이제 칸트라든가 또 데카르트와 같은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개인의 자아 실현은 사회나 국가에서의 도덕적 생활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개인의 자아 실현과 어떤 사회적인 어떤 메커니즘과의 관계성을 강조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로크, 우리가 경험론적 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삶의 원천은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경험이 있어야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경험론자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데카르트 볼까요? 데카르트, 인간 이성노무의 초월성에 의뢰한 반합리주의자다. 이 앞에 말은 좀 맞는데 뒤에 갑자기 반합리주의자 나오는 게 좀 헷갈립니다. 합리주의자죠. 반이 아니고 이성주의자며 칸트와 더불어서 이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나와 담아 맞으니까 이를 담고 있는 3번입니다. 0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은 어떤 명칭에 있어서 어떤 그 설명에 있어서 해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적절하지 못하고요. 5번입니다. 내담자가 살면서 겪게 되는 관찰 가능한 내재적, 외재적 행동의 변화다.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은 또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5번이니까 여기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08번입니다. 다음 중 서구 학습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세계를 얘기하겠죠. 서양에 있어서 원시 시대에서는 주로 학교에서 교육을 해줬다. 원시 시대에서는 학교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로 뭐 아버지로부터 온, 또는 그 부족 장으로부터, 또는 그 어떤 그 시족 사회 내지는 원신 그 집단에서 어떤 상급자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OJT겠죠. OJT
T가 이렇게 되는데 OJT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이 일어났겠죠. 현장 체험 중심의 학교가 아니라 OJT 학교라고 하는 시설은 뭐 한참 뒤에 나온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2, 3, 4, 5는 참조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를 위한 구분 문제입니다.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 중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학습이란 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학습에 임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과거에 개인이 겪었던 경험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과정이며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초기 단계인 문제 발생 단계에서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을 변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인 문제 해결 단계로 이른다. 자, 이 말은 바로 생산적 사고 또는 어떻게 얘기하죠? 산출적 사고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창조적 사고에 의한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게슈탈트 상담의 어떤 창시자로도 추앙을 받고 대가로 인정받는 막스 베르트 하이머가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출발하는 것인데 이러한 생산적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학습에 있어서 좀 더 비약적인 그러한 학습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생산적 사고에 관한 내용이고요. 참고로 제가 헬스에도 달았지만 임파워먼트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임파워먼트라고 해서 이것은 그 HRD 정도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꼭 굳이 번역한다면 권한을 이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부여를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 해서 어떤 자기 책임하에 어떤 말 그대로 엠파워니까 힘을 더 얹어서 좀 더 나은 어떤 그러한 결과물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높은 지위도 성취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인적 관리 차원에서의 여기 보면 HRD의 D는 디벨롭먼트 발전이거든요. 발달. 그래서 어떤 인간 자원, 인적 자원의 개발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임파워먼트 개념이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학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다. 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학습에 대한 개념 정의할 때 박스 안에 있는 4가지가 다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예요. 다음 중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2번에 보세요. 학습자에게 긍정적, 부정적 기대를 모두 갖게 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근데 학습이라고 하는 걸 부정적 기대를 갖게 하면서 학습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오픈된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봐서 교육이란 긍정적 기대를 갖추고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범법자에게 범죄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자체로 보면 또 그건 또 긍정적인 기대 갖춤이죠. 예를 들면 안 들키고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니까. 그죠? 이래나 저래나 교육은 긍정적 기대감을 갖게끔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부정적 기대를 모두 갖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못하고요. 12번입니다. 티치너가 나오네요. 그 디치너라고 하는 디치너 나오는데 구성주의 심리학의 대가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내성법을 가져와서 구성주의 하나 학파를 이룬 그런 학자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1번 분터의 주의서를 수정 없이 개성했다. 분터 여러분 우리가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 그러고 분석 심리학의 어떤 태초의 인물로 보여지는데 분터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티체너가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았다. 자기만의 어떤 내용을 좀 가미를 하면서 수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주의 관점에서 요소주의라고 하는 것은 요소 구분을 해서 분석도 할 수 있지만 요소를 쳐다보는 내성법 안으로 들여다보는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2, 3, 4, 5는 맞지만 1번 분터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학습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한 심리학적 패러다임은 자 손다이크, 스키너, 헐 딱 보면 행동주의 이론가죠.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이론가들은 기능주의 관점에 영향을 받아서 전개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윌리엄 제임스를 대표로 하는 기능주의 관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뇌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저도 이게 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저도 사실 참 힘들어집니다. 워낙 복잡한 것이고 암기할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폭도 많은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데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4번 문제는 딱 5분 보면 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 자체가 대뇌 피질에 대한 내용이고 그 문장 자체도 피질, 그 껍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아요. 변형계는 빼놔놓고 뇌의 전체 표면을 망라하는 얇은 세포층으로 4개의 옆으로 분리되어 있다. 옆으로 되어 있고 표면을 덮고 있는, 망라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물처럼 덮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질에 해당되는 거니까 대뇌 피질이고요. 변형계는 다른 부위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장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14분의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라고 봅니다. 5분이 틀린 내용입니다. 15분입니다. 다음 중 시냅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시냅스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뭐 축색 돌기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고 제 골격수 위주로 한 번 더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냅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와 나가 옳은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출생 2세까지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했다가 나중에 뭐 가지치기를 하면서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화학물질을 방출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라에 보면 중추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한다. 체성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운동신경, 감각신경 이런 걸 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대부분 뭐냐면 말초신경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는 틀렸고요. 라 보면 교감신경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신체를 이완시키며 소화에도 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감신경계는 일반적으로 자기 보호의 어떤 그러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자극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각성을 하고 회피하거나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이러한 교감신경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교감신경계에 대해서 뭐 신체를 이완하거나 소화에 관한다는 것은 신체를 오히려 더 긴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맞는 내용으로 품어져 있는 가와 나의 1번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BAS와 BIS라고 하는 행동 활성화 체계와 행동 억제 체계 두 가지 개념 잘 알고 계시죠? 이건 참 딱 정리하십시오. BAS니까 행동 활성화 체계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가와 다가 맞고 마까지 맞습니다. 가, 다, 마가 맞고 그 다음에 나와 라는 오히려 억제 체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활성화는 뭐 행복이나 흥분이나 이런 것을 유발하는 동기 체계가 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특히 그 안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깔려 있다. 호르몬제로서 도파민이 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억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위협이나 불안 때문에 행동이 억제된다든가 아니면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또는 반응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른 대상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그래서 행동이 억제되는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것이니까 내용만 봐더라도 BAS와 BIS를 충분히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18번 문제입니다. 기능주의 학습이론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서 3번에 보면 인간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내성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자, 내성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것은 구성주의죠. 여기 나오는 티치너 또는 티체너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2번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맞는 얘기예요. 기능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의식은 하나의 통일체로 기능하며 요소로 하는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기능주의 아주 대표적인 말이에요. 인간의 의식을 하나의 통일체로 봐야지 그것을 요소로 나누어 가지고 분석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성화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통으로 기능하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주의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8번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구성주의 학습이론. 자, 여러분들 디치너를 기억해 주시고 2번에 보세요. 지식은 절대적이며 외적 실제와 일치한다.
지식은 절대적일 수가 없죠. 꼭 이건 뭐 구성주의 학습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식이 절대적이고 뭐 외적 실제와 일치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 어떤 그 실제와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명제로서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2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건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브루노의 교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자, 브루노의 교수 이론에 보면 4번에 볼까요? 브루노의 교수 이론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요령을 알려주는 세부적인 지침이다. 이 브루노의 교수 방법은 또는 교수 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 방법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이론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 의욕의 생성 유지하기 위한 사전 성향을 파악하는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통 큰 스타일의 내용을 언급한 것이지 그 말은 뭐 세부적인 지침을 알려주는 그러한 교수 이론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게슈탈트 학습 이론이 학습 이론 발달에 공헌한 점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번에 보세요. 셀리그만, 보통 뭐 무기력증, 학습 무기력증이죠. 일반적으로 뭐예요? 그 행동주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내용인데, 갑자기 이게 셀리그만의 동물 실험이 나옴으로 해서 강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자, 강화, 동물 실험,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 이것은 다 행동주의와 관련된 거니까 게슈탈트 학습 이론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러나 1번, 3번, 4번, 5번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게슈탈트 학습 이론이 학습 이론 발달에 영향을 준 내용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조건화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하에서 특히 그 고전적 조건화에서 무슨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조건 반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과 조건을 분리하면서 조건화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흔적 조건화라든가 또 후진 조건화, 동시 조건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동시 조건화는 말 그대로 그렇게 맞게 해놨습니다. 뭐냐면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동시에 준다 그랬으니까 동시 조건화죠. 이것은 뭐 이 문장을 읽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1번 보세요. 뭐 자연 조건화라고 해놔놓고 조건 자극 제시 후에 그 자극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무조건 자극을 제시하니까 조건 자극을 먼저 주고 잠깐 시간을 뜸을 들인 다음에 무조건 자극을 제시하는 것은 흔적 조건화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은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동시 조건화의 내용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2번은 또 무조건 자극을 제시한 후에 조건 자극을 주니까 오히려 후진 조건화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문제 비슷한 거 하나 풀어볼 테인데 동시 조건화와 또 흔적 조건화, 그 다음에 또 후진 조건화는 조건 자극이 먼저 가느냐 무조건 자극이 먼저 가느냐 아니면 동시에 가느냐, 요거만 여러분들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조건화의 개념입니다. 어린아이가 칭얼대고 울 때마다 달래주는 행동을 중단하고 아이가 울어도 못 본 척하고 달래주지 않았다. 그 결과 아이가 칭얼대는 또는 우는 행동이 줄어들었다. 이게 뭐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한 거냐? 바로 벌을 준 거예요. 벌. 조작적 조건화에서 벌의 한 가지인 소글을 함으로 해서 아이가 우는 행동을 멈춰버리게 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중 조건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조건 형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5번에 나옵니다. 스키너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스키너를 고전적 조건 형성의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고전적 조건 하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브로프라든가 볼페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죠. 25번 문제입니다. 부적 강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부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강화는 강한데 부적이니까 좋지 않은 어떤 강화물을 제거해 주는 거죠. 강화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을 반복하게끔 하는 것이고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그 혐오스러운 상황을 제거해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4번에 보면 숙제를 제출한 학생에게 청소를 면제해 주었더니 숙제 제출 빈도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상담이론에서도 배웠는데 해모스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 것을 해모스러운 일이죠. 학생 입장에서는 벌에 가까운 거니까 그런 해모스러운 것을 제거해주고 숙제 제출하는 올바른 행동을 좀 더 강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부적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번입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의 기본 개념 중 정의 반응을 유발하는 요소로서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음식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이 뭐냐? 개가 침을 흘리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무조건 자극이잖아요. 밥, 먹이. 그죠? 그래서 먹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무조건 자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번입니다. 행동과 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리얼을 한번 볼게요. 벌의 강도를 낮게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벌 받는 행동을 좀 더 많이 감소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조금씩 강도를 올리면 이 처벌받는 사람이 그 처벌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버려요. 점점 더 그 벌에 강해서 견딘다는 거죠. 한 대 맞고 좀 행동 바꾸는데 나중에 또 2대 맞았어요. 2대 맞을만 하네? 3대. 이거 내가 3대 맞아봤어. 어떤 친구들이죠? 뭐 5대? 야, 나 흑우온 날 5대 정도는 맞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내성이 생기면서 그 행동을 감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단독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조금씩 체부를 올려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막고자 하는 행동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덜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7번에 답은 그것만 틀린 거니까 맞는 것, 기억, 니은, 디귿을 담고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학습 이론에 대해서 1차 시, 전체 사시로는 29차 시에 대한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학습 이론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이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